네, 그러면 다시 또 국내 시장에서 관심 종목과 추천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르메스스타 하창은 본부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전일장 국내 증시 대형주가 며칠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살짝 또 차분해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입니다. 네.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있었을까요? 네, 한미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. 이제 그 대형주들이 이제 묶여 있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이제 종목군들이 네. 이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크게 뭐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. 아무래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이제 호공조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. 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113억 규모를 3년 내에 좀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고요. 또 인텔도 22조 원 투자를 하고 있고, 뭐 삼성도 10년 동안 13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뭐 단기적으로는 한 19조 원이 좀 활용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투자가 좀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, 특히나 이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됐을 때, 이 후공정 업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. 앞단에서 당연히 그 관련된 증설이 나타나게 되면은 뒷단에서도 따라서 좀 증설이 나오게 되는데,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이제 완료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한미반도체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. 바로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제조할 때 쓰는 그런 장비와 또 이제 EMI 실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, 두 개 모두 다 전 세계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주요 매출은 비전 플레이스먼트에서 좀 나오게 되는데요. 아무래도 이 자체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들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떠오르고 있는 주자는 EMI 실드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EMI 실드 같은 경우 이제 전자파 차단막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반도체끼리 이런 전자파로 간섭하는 부분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역시도 반도체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전반적인 업황은 너무나도 좀 좋은 상황이고, 사실 이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 유지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. 이미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최대 실적이 또 기록이 됐는데, 올해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어쨌든 이러한 증설에 관련된 부분들, 그리고 뭐 이제 미중에 대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런 패권 전쟁 역시도 이 업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장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가주니까 그 따라가는 아우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적인 흐름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특징주 한미 반도체 꼽아주셨고요.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? 사마 페인트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페인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. 뭐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선거 관련된 이슈죠. 선거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면서 사실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과 건설 시장에 대한 이런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.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사실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인테리어들이 다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페인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, 최근에 이제 페인트 관련된 원자재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 페인트에 대한 공급 부족에 따른 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 뭐 건설 쪽과 같이 흘러가는 이런
스트림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 흐름들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 시간에서도 한 2% 정도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노루페인트가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노루페인트 역시도 전거래량 10%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페인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대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또 이제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 또 반도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반도체 에폭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에폭시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. 지금은 크게 4가지가 형성이 가능합니다. 4가지가 생산이 가능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공장을 만들면서 이런 에폭시 생산을 좀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반도체 에폭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큰데요. 한 80% 정도가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일본과의 이런 무역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국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에폭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마감을 할 때 포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블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이슈가 또 작용이 되고 있고요.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실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. 이번에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가지 모멘텀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 2가지 이슈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거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리 자체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접근도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관심주는요, 바로 사마페인트였습니다. 뭐 선거 관련 이슈도 있고요. 자체적인 사업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.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오늘 하창은 본부장의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큰 흐름들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뭐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 흐름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지금 큰 시장을 형성되고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뭐 건설, 조선 이런 종목군들 뭐 철강까지 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먼저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아무래도 속도면에서는 이제 밑단에 있는 것들이 더 빠릅니다. 큰 흐름으로 보신다면 대형주 쪽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속도적으로는 이제 탄력성으로 본다면은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쪽을 좀 관심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4월 7일부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잠정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주 흐름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좀 업황이 좋고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빠른 순환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끊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런 부분을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당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도가 상황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의 섹터를 정해 놓으시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순환매 흐름 속에서 시장에서 또 기회를 잡을 만한 종목도 오늘 찾아봤으니까요.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하창한 본부장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